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하고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로만 따져본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2600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려간 게 아니고, 그리고 2800을 넘어서지 않으면 올라간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냥 횡보하고 있다, 옆으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죠. 왜? 0.5%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25%만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 올렸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 침체도 안 오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좀 필요하다면 가파르게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자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준을 믿고 있나 봅니다. 연준을 또 믿으면서 그래, 연준 내가 믿고 있었다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러면 연준은 믿을만 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은 과거 2021년 초부터 여기 증시가 올라왔을 때 제가 증시가 고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연준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연준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부자들, 자본가들을 위한 단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쉽게 오는 거 아니야, 일시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2024년까지 할 일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은 에이 무슨 테이퍼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연말에 갑자기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서둘러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야 이거 물가 상승이 의심스럽구나, 별거 아닌 게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과거에도 자신 있다고 해놓고 자신이 있기는커녕 지금은 말 바꾸기에 급급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이 일부러 만만하게 보는 것일까, 아니면 만만하게 진짜로 보는 것일까,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알면서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상승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 미끼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께서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반등이 2800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올라올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근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적으로 이렇게 물도 그렇잖아요, 썰물이지만은 출렁출렁거리면서 위아래가 있듯이, 밀물이지만 또 위아래가 있듯이 결국은 내려가는데도 출렁출렁거리는 위아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단순 반등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거를 과대 해석을 해서 상승이 시작됐다, 이제 폭등이 온다, 이제부터는 상승세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28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현금화 못하신 분들이 매도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생활에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단 2800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횡보하는 정도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가라고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매도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증시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추세 이탈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 미국의 호재인 거지 우리나라의 호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부 다 미국 돈을 찾으러 가겠죠. 달러를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유,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증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시장 별 볼 일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스틸, 철강 관련주들이 철강, 원자재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튀어오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안철수 관련주, 역시나 안철수 대표가 이번 정권에서 큰 힘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렇게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급등 나오고 있는 거. 현대사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료,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풀리지만은 현대사료는 점상한가 날아갔기 때문에 힘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한일 사료는 풀릴 것이나 현대사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윤석열 관련주 계속해서 테마가 좀 특이합니다. 정치 테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테마 정치권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없어져야 뭐 마땅한데 요즘은 신구 정권의 신경전 때문에 테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형세가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에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치 테마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또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지만 하한가 근접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8개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니겠죠. 일단 급등 나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별로 좀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 뭔가 별로 거들떠 볼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좀 잘 보신다면 저렇게 과대 낙폭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오늘 현대사료 날아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품절주 날아가는 거 무섭죠. 이렇게 품절주들은 한번 급등하게 되면은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요. 빠질 때도 땅 무서운 줄 모르는, 하늘 무서운 줄 몰랐다면 이젠 땅을 무서운 줄 모르고 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품절주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지금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져가는 동안에 지금 팔 필요는 없으나 상한가가 풀리는 날에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는 뭐 예측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는 적당히 타협을 보고 스스로가 이제 좀 욕심을 좀 버리고 매도하는 것으로 조금 관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금강철강이라고 하는 기업이 급등이 나와 있는데요. 금강철강, 요것도 사실은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고요. 철강 이제 회사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금강철강, 뭐 하이스틸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철관, 철강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 투자하는데 나쁘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슈를 통해서 과한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과한 낙폭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철강 관련주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스틸과 같이 이렇게 신고가 쓰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금강, 철강처럼 N자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전고점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매도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도 좀 일시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랩 상승이 좀 무섭죠. 지금은 치솟아 올라가는 게 단기간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대선 끝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대선 판국이 진짜로 특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폭락을 하고 빌빌거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승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랩 뭐 상승하면은 무섭게 올라가는 기업이죠. 이렇게 대선 때마다 올라가서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간 기업이긴 한데요. 이번에 상승이 진짜 뭐 저는 너무 과한 폭등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또 이렇게 횡보하는 요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밀릴 수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정치 테마가 사실 정치는 이제 끝났는데 6월 2일 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승에 조금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엄청나게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제 안랩은 지금 모두가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부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랩을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도 상한가에 겨우겨우 억지로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기보다는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역시나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형성된 거, 저는 이거 반짝 올라갔다가 반짝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테마는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다는 관점보다는 이번 시세를 또는 이번 테마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긴다,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정치 테마는 역시나 뭐 들고 있는 분들이야 수혜를 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제가 뭐 건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반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구성 종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 것은 저는 지금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잡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